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뭐 저희끼리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희가 맨날 보죠. 예. 저희 지난주에 세미나 그 독자님들 덕분에 잘 마무리하고 그 많은 분들 지원해 주셔서 잘 마무리했고 지난주 수요일에 그래서 좀 경황이 없다 보니까 뭐 유튜브 영상은 조금 늦게 이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유료였고 조금 투자에 진지하신 분들만 참여하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날 되게 의미 있게 깊은 얘기도 많이 하고 좋았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날 되게 매크로 관련해서도 깊이 있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네네. 사실 뭐 오늘도 저 이제 그런 것들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예. 네. 시간 관계가 있으니 세미나는 4시간을 했지만 관계가 있으니 아무튼 짧게 좀 최근 근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FOMC에서 보면 네. 파월 의장이 금리를 상황을 보고 올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고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하이어 폴롱거는 그대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대표님 예상하신 거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걸로 아는데 네네네.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파월 의장이 5.25까지 아무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번에 올린 거 말고 그리고 이제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미 시장에서는 지금 주가나 이런 게 안 빠지고 오히려 상승하고 하는 아무튼 잘 버티고 있죠, 미국 주식이. 그런 이유는 이제 시장에서 채권 금리를 보시면 이미 2년물이나 단기 금리가 크게 빠졌죠. 이미 뭐 올해 6월부터는 이제 다시 또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할 거다. 뭐 이런 베팅이 굉장히 많고 지금 뭐 5%에 달했던 2년물 금리가 뭐 지금 4.2 뭐 이렇게까지 내려왔으니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이제 채권 시장에선 그렇게 다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주식시장은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했듯이 지금 그 시장에 비관적이신 분들은 다 전형적인 리세션을 얘기를 하시는데 전형적인 리세션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높아지고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거는 시장의 역으로 시장을 받쳐주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을 정당한 장기금리가 낮아지면 지금 미국 주식이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식시장이 크게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그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상태에선 그렇게 크게 무너질 수가 없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는. 그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네.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이 지금 경기 침체로 가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08년 때 이미 한번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연준이라든지 유럽중앙은행도 되게 빨리 은행 위기가 생기면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오히려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고 사실 그래서 지금 금리도 하이어 폴롱거로 간다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네. 대표님이 예상하신 거의 그대로 가네요. 너무 그렇게 강조 안 하셔도 돼요. 보시는 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장기 금리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말하는 리세션 예상은 틀렸다라는 건 아마도 리세션이 인플레이션까지 확 낮춰줄 거야라는 게 틀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던 얘기. 그러니까 저는 리세션은 당연히 뭐 23년이 됐든 24년이 됐든 큰 리세션이 할 거다. 근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냐 말 거냐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채권 금리가 그렇게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다. 리세션이 올 거니까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잡힐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잡히니 연준도 다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걸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그게 지금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정확히 전망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틀릴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 부분의 전망이 맞고 틀리는 게 어떻게 투자 수익률을 다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보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관된 질문인데 최근 이제 은행 위기를 보면 옐런 재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이제 파월 의장이 얼마 전에 위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은행 위기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중소형 은행의 국채나 모기지 외에는 보증을 하지 않겠다 그랬다가 하겠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이게 이제 일주일이 안 된 한 3, 4일 만에 그렇게 말을 바꿨는데 지금 이거는 좀 더 은행 위기가
심화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보증을 하겠다 안 하겠다 했다가 또 할 수도 있다. 뭐 정확하게 뭐 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은행이 뭐 진짜 망할 거다, 다 같이 도미노처럼 될 거다는 저는 그럴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결국에는 심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금주들의 그런 거를 차단하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결국에 막는다라는 거는 돈을 더 찍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해서 페드 연준의 자산이 다시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QT 양적 긴축을 한다 그래서 보유 자산이 줄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2주 만에 지난 몇 달간의 양적 긴축한 거를 다 회복할 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돈을 다시 찍는다는 얘기는, 그것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6%인 상태에서 돈을 다시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오히려 이미 피벗이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꼭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그렇죠. 금리를 지금 내린다 그러면 너무 시장에서 이거를 막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엄청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금리를 올해 안에 내리는 건 전 연준 말대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게 리스크가 터지고 붕괴하는 위험이 있을 때 하드랜딩을 예상한다고 하여도, 그때는 오히려 돈을 풀어서 양적 긴축을 되돌려서 돈을 풀어서 그거를 부분적으로 막으려고 하겠지, 다시 제로 금리로 돌아가고 뭐 지금 시장은 어쨌든 뭐 다시 저금리로 돌아가는 그런 정책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전에 아마 영상 혹시 다들 보셨겠지만, 단기 금리가 아니라 장기 금리가 위로 튀어오르면서 커브가 정상화되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저는 나타난다. 근데 그런 현상이 보통 언제 나타나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긴축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나타납니다. 긴축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커브의 정상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단기 금리가 내려오는 쪽으로, 그러니까 금리를 바로 인하를 할 거야 라고 지금 시장은 대다수 90% 넘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다시 곧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인하하겠지. 근데 말했지만, 그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문제일 때, 그런 구조적 문제일 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지금도 6%를 상회를 하는데 그거는 어렵죠. 그러면 대표님, 이제 앞으로 자산시장에 투자하시는 뭐 원자재라든지 주식이나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지금 상황에서 더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식은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돈을 무조건 문제 있으면 찍는다라는 게 지속이 된다면, 정말 오히려 주식은 명목 가격으로는 크게 안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쇼플레이를, 제가 말한 장기 금리의 정상화가 크게 될 때,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다고 또 주식을 엄청 막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채권보다는 주식이 낫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장기채보다는 주식이 낫지만, 좀 가치주나 여러 좀 인플레이션 시기에 좋은 쪽에 베팅을 하는 게, 저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는 거에 베팅을 하셔라.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는, 원자재는 그냥 단순히 크게 두 개로 쪼개보자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때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원자재, 귀금속 같이 그렇게 인플레이션의 기대가 장기화될 것 같을 때 그런 게 있고, 인플레이션 그 자체를 유발하는 원자재, 뭐 유가나 농산물 이런 게 있는데, 귀금속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근데 반대로 유가나 농산물, 뭐 농산물도 어쨌든 유가나 이제 그 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원자재는 최근에 이제 리세션 우려로 굉장히 조금, 뭐 굉장히는 아니지만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말한 65불 레벨까지도 터치를 했었는데, 아주 짧은 텀, 장기적으로는 둘 다 좋을 거라고 보고, 저는 원자재 전반적으로 좋을 거다. 다만 짧은 텀으로는 그런 그 중에 어떤 게 좋고 안 좋고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니 너무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마셔라, 일반인 분들이. 그리고 전반적인 원자재에 대한 비중은 좀 확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다음에 좀 딥한 주제로 하시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시장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네. 네네.